이상하게도 집안이 갑자기 기울어지는 가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70년 가까이 살면서 수많은 집안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잘 나가던 집안이 갑자기 무너지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그 시작은 늘 조상묘 앞에서의 작은 실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산소 앞에서 무심코 한 그 행동이 자손 3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요. 제가 아는 한 집안은 3대째 사업을 번창하게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석날 성묘를 다녀온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삐걱거리고 자식들이 아프고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성묘 때 손자가 조상묘 앞에서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 한 번의 실수가 집안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행동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것들입니다. 어떤 건 모르고 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들은 조상을 불편하게 하고 결국 자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소식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했다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풍수를 미신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집안의 흥망을 지켜보며 발견한 패턴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잘 되는 집안과 그렇지 못한 집안의 차이, 조상이 편안한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의 차이,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산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은 산소 앞에서 절대 해선 안 될 행동 7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 행동들을 하면 안 되는지, 그것이 집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엔 이미 실수했다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7가지 행동은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특히 마지막 7번째 행동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데 이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실수했을 때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한 집안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행동 중 5가지를 했습니다. 그 집안은 그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부터 갑자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남은 사업이 망하고 차남은 큰 병을 앓고 손주들은 학업이 안 풀렸습니다. 나중에 그 행동들을 바로잡고 나서야 집안이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랜 시간 집안의 흥망과 조상묘의 흐름을 곁에서 지켜봐 온 생활 풍수 해설가 박현웅입니다. 저는 운을 파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십 년간 집안들의 변화를 관찰하며 발견한 패턴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조상묘 앞에서 절대 해선 안 될 행동 7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성묘 때 정성만 다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본 건 달랐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이 7가지 중 하나만 해도 그 정성이 무너집니다. 오히려 조상을 불편하게 하고 그 불편함이 자손에게 돌아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성묘 때는 절대 이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산소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웃기. 첫 번째로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은 산소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웃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면 반갑습니다. 그래서 산소 앞에서도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그냥 두십니다. 조상님도 자손들이 모여 즐거워하는 걸 보면 좋아하시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큰 실수입니다. 산소는 조상이 쉬시는 곳입니다. 조용히 편안히 계셔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자손들이 떠들고 웃고 시끄럽게 하면 조상이 불편해 하십니다. 잠자는 사람 옆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안은 매년 성묘 때 온 가족이 모여 산소 앞에서 해포를 풀었습니다. 큰 소리로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조상님께 우리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은 해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낙상사고, 화재. 항상 뭔가 불안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산소 앞에서 조용히 하십시오. 조상을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해부터 온 가족이 조용히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아이들도 조용히 시켰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해부터 사고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번 똑같은 패턴을 봤습니다. 산소 앞에서 조용히 하는 집안은 평안합니다. 산소는 경건한 곳입니다. 조상을 뵙는 곳입니다. 큰 소리로 떠들지 마십시오. 웃음소리를 크게 내지 마십시오. 아이들도 조용히 시키십시오. 조상 앞에서는 숙연하고 공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산소에 술을 붓거나 담배를 피우기. 두 번째로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은 산소에 술을 붓거나 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조상님이 생전에 좋아하셨으니까 하면서 산소에 술을 붓습니다. 봉분 위에 직접 소주를 붓거나 담배를 피워서 연기를 날리거나 심지어 담배를 꽂아두고 오기도 합니다. 이것도 절대 안 됩니다. 산소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술을 부으면 흙이 상합니다. 흙이 상하면 그 기운이 자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연기와 냄새는 산소의 기운을 탁하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아버지가 생전에 술을 좋아하셨다고 매번 성묘 때마다 봉분에 소주 한 병을 쏟아 부었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식들이 모두 간이 안 좋았습니다. 장남은 간경화, 차남은 지방간, 심지어 손자까지 간 수치가 높았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산소에 술을 붓지 마십시오. 술잔에 따라 상위에만 올리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술을 봉분에 붓지 않고 작은 잔에만 따라 올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자식들의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가 생전에 담배를 좋아하셨다고 산소 앞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아버지 대신 한 대 피웁니다 하면서요. 그런데 그 집안은 호흡기 질환이 많았습니다. 천식, 기관지염, 폐렴. 가족 중 누군가는 항상 기침을 했습니다. 담배를 끊고 나서야 집안이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상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것과 산소에 하는 것은 다릅니다. 술은 작은 잔에 따라 상위에만 올리십시오. 절대 봉분에 붓지 마십시오. 담배는 아예 피우지 마십시오. 산소 주변에서도 피우지 마십시오. 조상의 안식처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산소에서 부부싸움이나 형제간 다툼. 세 번째로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은 산소 앞에서 부부싸움이나 형제간 다툼을 하는 겁니다. 많은 가정이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면 갈등이 생깁니다. 제사 준비 문제로, 비용 분담 문제로, 묘 관리 문제로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다 산소 앞에서까지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형제끼리 언성을 높이고 부부가 서로 탓하고 심지어 욕설까지 오갑니다. 이건 정말 큰 불효입니다. 산소는 조상이 계신 곳입니다. 그 앞에서 자손들이 싸우는 걸 조상이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자손들이 화목하기를 바라는 게 조상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싸우는 건 조상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집안은 매년 성묘 때마다 형제간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묘 관리비를 누가 더 많이 냈는지, 제사 준비를 누가 더 많이 했는지, 그런 이야기로 산소 앞에서 큰 소리로 다퉜습니다. 형님은 돈만 내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너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뭘 했어? 그렇게 매년 싸웠습니다. 그 집안은 자손들이 모두 불행했습니다. 사업은 안 되고 자식들은 말썽이고 건강도 안 좋았습니다. 제가 그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산소 앞에서만은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조상님 앞에서 화목한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 다음부터 형제들이 아무리 화가 나도 산소 앞에서는 참았습니다. 다툴 일이 있으면 산소를 떠나 다른 곳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집안이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앞에서는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부부싸움도 형제싸움도 어떤 다툼도 하지 마십시오. 의견이 다르면 산소를 떠나서 이야기하십시오. 조상 앞에서는 화목한 모습만 보여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 산소를 방치하거나 잡초를 그대로 두기. 네 번째로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은 산소를 방치하거나 잡초를 그대로 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1년에 한두 번만 성묘합니다. 그것도 명절 때만 가십니다. 그러다 보면 산소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낙엽이 쌓이고 봉분이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바빠서 자주 못 가요 하면서 방치하십니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산소는 조상이 계신 집입니다. 집을 깨끗하게 유지해 드려야 합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낙엽이 쌓인 건 집이 방치된 겁니다. 조상이 불편해 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1년에 딱 추석 때만 성묘했습니다. 그것도 간단히 절만 하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풀은 무성하게 자라 있고 봉분은 낙엽으로 덮여 있어도 그냥 뒀습니다. 나이 들어서 힘들어요 하셨습니다. 그분의 집안은 자손들이 모두 게으르고 무기력했습니다. 일을 해도 오래 못 가고 사업을 해도 금방 포기하고 늘 의욕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힘드시면 자손들과 함께 가십시오. 아니면 업체에 맡기십시오. 하지만 산소를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그 다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자손들과 함께 가서 산소를 정리했습니다. 풀을 뽑고 낙엽을 치우고 봉분을 깨끗하게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자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에 의욕이 생기고 사업이 풀리고 성실하게 변했습니다. 산소는 자주 가서 정리해야 합니다. 적어도 1년에 4번, 계절마다 한 번씩은 가십시오. 풀을 뽑고 낙엽을 치우고 봉분을 정돈하십시오. 힘들면 자손들과 함께 가거나 업체에 맡기십시오. 하지만 절대 방치하지 마십시오. 조상의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자손의 도리입니다. 다섯 번째, 산소에서 사진 찍거나 SNS에 올리기. 다섯 번째로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은 산소에서 사진을 찍거나 SNS에 올리는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성묘 때 사진을 찍습니다. 가족단체 사진을 찍거나 봉분을 배경으로 찍거나 심지어 셀카를 찍기도 합니다. 그리고 SNS에 올립니다. 부모님 산소 다녀왔어요. 효도했어요 하면서요. 이것도 절대 안 됩니다. 산소는 신성한 곳입니다. 사진 찍고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조상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더구나 SNS에 올리면 불특정 다수가 봅니다. 조상의 안식처를 낯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 분은 매년 성묘 때마다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산소 다녀왔어요. 효자 인증 하면서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봉분 앞에서 V자를 하고 찍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그 뒤로 계속 일이 안 풀렸습니다. 취업을 해도 금방 잘리고 사업을 해도 망하고 연애를 해도 깨지고 뭘 해도 안 됐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산소에서 사진 찍지 마십시오. SNS에 올린 것도 삭제하십시오. 처음엔 요즘 다들 그러는데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진을 삭제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부터 일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소에서는 사진을 찍지 마십시오. 가족끼리 기념사진을 찍고 싶으면 산소 밖에서 찍으십시오. 절대 봉분을 배경으로 찍지 마십시오. 그리고 SNS에 절대 올리지 마십시오. 조상의 안식처는 공개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산소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남기고 가기. 여섯 번째로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은 산소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남기고 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묘 때 음식을 가져갑니다. 제사 음식을 차리고 과일을 넣고 음료를 마십니다.
그런데 가고 나서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갑니다. 비닐봉지, 휴지, 음료수병, 과일 껍질. 산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놔두고 갑니다. 이건 정말 큰 불효입니다. 산소는 조상의 집입니다. 집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겁니까? 조상이 쓰레기 더미 속에 계시게 하는 겁니까? 제가 아는 한 집안은 매년 성묘 때 음식을 많이 가져가서 차렸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음식, 비닐, 일회용 접시 등을 산소 옆에 버리고 갔습니다. 까마귀나 까치가 먹겠지 하면서요. 그 집안은 자손들이 모두 지저분했습니다. 집은 어질러져 있고 옷은 아무렇게나 입고 차도 더러웠습니다. 정리정돈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산소에 쓰레기를 남기지 마십시오. 깨끗이 치우고 가십시오. 그 다음부터 쓰레기 봉투를 준비해서 모든 쓰레기를 담아 내려왔습니다. 산소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자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정돈되고 옷차림이 단정해지고 생활이 깔끔해졌습니다. 산소에서는 쓰레기를 절대 남기지 마십시오. 가져간 건 모두 다시 가져오십시오. 비닐, 휴지, 병, 과일 껍질 하나까지도 모두 챙기십시오. 산소 주변을 오히려 더 깨끗하게 만들고 가십시오. 조상의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자손의 도리입니다. 7번째, 산소에서 형식만 갖추고 진심이 없기. 7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산소에서 형식만 갖추고 진심이 없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묘를 의무로 생각합니다. 명절이니까 가야 하고 다른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가야 하고 안 가면 욕먹으니까 갑니다. 그래서 산소에 가서도 마음이 없습니다. 빨리 끝내고 내려가려고 서두르고 핸드폰을 보고 한숨을 쉽니다. 절을 해도 형식적으로 하고 묵념을 해도 딴 생각을 합니다. 빨리 끝내고 내려가서 쉬어야지 하는 마음뿐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형식은 아무리 완벽해도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조상은 자손의 마음을 보십니다. 거칠애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매년 성묘를 빠짐없이 갔습니다. 음식도 정성껏 준비하고 절도 정확하게 하고 형식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산소에 가면 빨리 끝내려고 서두르고 절하면서도 빨리 끝났으면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삶은 늘 공허했습니다. 겉으로는 다 갖췄는데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돈도 있고 집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뭔가 허전하고 불안했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형식보다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조상을 생각하며 성묘하십시오. 그 다음부터 그분은 성묘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음식은 간단히 준비해도 산소에 가면 천천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조상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덕분에 저희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채워지고 행복해지고 삶이 의미 있어졌습니다. 산소에 갈 때는 형식보다 마음입니다. 음식을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절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담아야 합니다. 조상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리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조상에게 닿습니다. 그리고 조상이 그 마음을 받으시면 자손을 보살피십니다. 형식만 갖춘 성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심을 담은 성묘가 진짜 효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산소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웃지 마십시오. 둘째, 산소에 술을 붓거나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셋째, 산소 앞에서 부부싸움이나 형제간 다툼을 하지 마십시오. 넷째, 산소를 방치하거나 잡초를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다섯째, 산소에서 사진 찍거나 SNS에 올리지 마십시오. 여섯째, 산소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남기고 가지 마십시오. 일곱째, 형식만 갖추지 말고 진심을 담으십시오. 이 7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성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조상이 편안하시면 자손도 편안해집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집안 7가지 중 5가지를 했던 집안 기억하십니까? 그 집안은 큰 소리로 떠들고 술을 붓고 형제끼리 싸우고 산소를 방치하고 쓰레기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꼬였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를 바로잡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첫 해엔 조용히 성묘하고 술은 작은 잔에만 따르고 싸우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둘째 해엔 정기적으로 산소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깨끗이 치웠습니다. 셋째 해엔 형식보다 진심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집안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다시 풀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자손들이 잘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상님께 제대로 예를 갖추니까 조상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나 봐요. 그렇습니다. 조상을 잘 모시면 조상이 자손을 보살피십니다. 혹시 이미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첫째, 다음 성묘 때 조상께 사과하십시오.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동안 제가 몰라서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둘째,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7가지를 지키십시오. 셋째, 산소를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특히 오랫동안 방치했다면 대대적으로 정리하십시오. 풀을 뽑고 낙엽을 치우고 봉분을 정돈하십시오. 넷째, 정성을 다해 성묘하십시오. 음식을 준비하고 조용히 절하고 진심을 담아 조상께 말씀드리십시오. 다섯째, 정기적으로 성묘하십시오.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계절마다 가십시오. 자주 찾아뵙는 게 효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거의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조상은 자손의 진심을 보십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바로잡으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자손을 보살피십니다. 70년을 살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조상을 잘 모시는 집안은 흥하고 그렇지 못한 집안은 쇠한다는 것. 조상이 편안하시면 자손도 편안하고 조상이 불편하시면 자손도 불편하다는 것. 많은 분들이 성묘를 형식으로만 생각합니다. 명절 때 의무적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묘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조상과 자손을 이어주는 끈입니다. 조상의 은덕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큰 소리로 떠들지 않기, 술 붓지 않기, 싸우지 않기, 방치하지 않기, 사진 찍지 않기, 쓰레기 남기지 않기, 진심 담기. 이 7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성묘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조상이 편안하시면 당신의 삶도 달라집니다. 자손이 잘되고 집안이 평안하고 복이 들어옵니다. 다음 성묘 때는 이 7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조상 앞에서 조용히 공손하게 깨끗하게 진심을 담아 예를 갖추십시오. 그것이 진짜 효입니다. 그것이 자손의 도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조상이 편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안이 대대손손 번영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성묘 때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집안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감사합니다.